네, 안녕하십니까. KF-21 보라매의 라이벌이 될 거라 선언한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TF-X가 얼마 전 시제기에 지상활주 시험까지 마쳤다고 당당하게 사진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가 지난해 6월부터 지상활주 시험에 들어가고 한 달 뒤인 7월 19일 시험 비행에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2023년 이내로 TF-X 시제기의 시험 비행에 들어가겠다던 튀르키예의 호언장담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폴란드 언론에서 튀르키예의 TF-X 사업은 대사기극일 수 있다고 지적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TF-X의 실물 사진에서 사기를 의심할 밖에 없는 여러가지 증거물들이 포착된 것인데요. 실패로 점칠되어 있던 튀르키예의 무기 개발사들이 재조명되며 의혹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KF-21을 능가할 거라 장담했던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 폴란드의 군사언론 드펜스24에서 터키 전투기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의 시제기가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활주로를 이동하는 지상활주 시험을 마쳤다고 전하며 이대로라면 튀르키예가 말한 2023년 시험 비행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튀르키예가 한국의 기록을 깨고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했던 것보다 빠르게 5세대 전투기의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결과물이 지진으로 위기를 맞이한 튀르키예 정부의 보여주기용 사기극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가속화가 대중을 속이기 위해 과장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프로그램을 이토록 가속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 발생한 비극적인 지진과 이와 관련된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이 성공했다는 증거와 막대한 세금 지출의 효과를 사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5만 명이 목숨을 잃고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튀르키예는 국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현 에르도안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곧 다가올 선거에서 심판받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한 조커로서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과시하기 위해 껍데기만 그럴듯한 물건을 공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튀르키예의 TF-X 전투기가 사기가 아니라면 놀라운 결과물이라고 덧붙이며 F-35 개발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고 F-35 구매가 금지되었고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운 F-16C/D 현대화에 의존해야 하는 튀르키예가 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만의 항공기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F-35의 공동 개발국 중 하나였던 튀르키예이지만 돌연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결정하며 F-35 프로젝트에서 퇴출되고 F-35 구매도 영구히 금지당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방공 미사일인 S-400과 미국의 F-35를 동시 운용할 경우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나 전자신호 등 극비 정보가 S-400과 연동된 네트워크로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튀르키예는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고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었으나 마찬가지로 S-400 도입 문제 때문에 한 차례 사업이 엎어졌었다가 영국의 BAE사가 재합류하며 간신히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으로 잡혀 있었던 TF-X의 첫 비행이 2025년으로 미루어졌고 지진으로 국가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프로젝트가 또다시 연기될 거라 짐작되고 있었던 와중 갑작스럽게 TF-X가 지상 주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해버린 것이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기사의 내용대로 지진으로 불안정한 튀르키예 정세 코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선거 등의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기 위한 에르도안 정권의 사기극이 아니냐는 의혹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각국 항공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에서 TF-X 시제기가 지상활주 시험을 하는 장면이라는 사진을 공개하며 오히려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TF-X의 사진을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전투기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진짜일 수 없다는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TF-X 전투기의 후방 랜딩 기어 부분을 살펴보면 랜딩 기어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부품들이 보이지 않는 엉성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지상에서 굴러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임시로 바퀴를 달아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방 랜딩 기어와는 다르게 후방 랜딩 기어에는 도어도
보이지 않아 수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박람회에서 튀르키예 측에서 공개했던 TFX의 모건 모형과 활주로의 시제기를 비교해보면 공기 흡입구와 동체 형상이 확연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상하게 보였던 후방 랜딩 기어의 위치조차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전투기 설계를 완전히 뜯어고쳤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막말로 튀르키예에서 외계인이라도 데려왔어야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증거들로 인해 튀르키예의 욕심으로 인해 또 한 번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방산 기술력은 한국에 비해 20년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처럼 군사 강국이자 방산 강국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을 노리고 있는 지금의 한국과 달리 한데라도 팔기 위해 애쓰던 시절인 2000년대 초반 한국은 튀르키예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K9 자주포의 튀르키예 현재 라이센스 생산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렇게 K9 자주포의 튀르키예 파생형인 T155프르트나 자주포가 탄생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T155프르트바 자주포를 들고 방산 수출에 나섰지만 명백한 상위 호환 무기인 K9의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수출 시도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K9를 그대로 본다 만들었어도 모자랐을 판에 차별점을 두겠다고 포탑 설계를 새로 하고 규격을 다르게 만들어 K9과 유사한데 기술력이 떨어지고 장비 호환도 되지 않는 애매한 무기가 탄생해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튀르키예군이 시리아를 공습하며 프리트나 자주포가 포격할 때 독자적으로 설계한 포신이 반동을 잡지 못해 휘청거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덕분에 수출 시도들은 전부 실패로 돌아갔고 유럽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가 입찰할 때 프르트나는 자격조차 얻지 못했었습니다. 섣부른 기술 이전으로 인해 강력한 경쟁자가 될지도 몰랐던 튀르키예 자주포였지만 한국의 K9 자주포가 높은 기술 격차로 확실한 성능 우위를 보여주었고 오히려 프르트나가 K9 파생형으로서 최초의 실전 사례를 남겨준 덕분에 K9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은 튀르키예는 K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한 알타이 전차와 한국을 그대로 따라해 자체 제작한 항공기들로 다시 한번 무기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도 역시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프로기 KTL 웅비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로 항공 기술력을 축적하고 마침내 45세대 전투기 KF-21을 완성할 수 있었던 한국처럼 튀르키예 역시 이와 매우 흡사한 항공발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KT-1웅비와 매우 흡사한 프로훈련기인 휴르커스를 개발한 튀르키예는 이후 T-50과 매우 흡사한 제트 훈련기인 휴르제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KF-X 사업을 시작하자 곧바로 똑 닮은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TF-X까지 시작했었죠. 다만 한국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저중에 제대로 완성된 튀르키예 항공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일하게 비행이 확인된 기체인 휴르커스는 시제기 단사기만 생산되는데 그쳐없고 T-50의 라이벌이 될 거라던 휴르제트 훈련기는 아직 이륙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18일에 겨우 지상활주 시험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전투기의 조립과 도색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를 따라 간신히 움직이게만 만들고 환호하는 모습에 이 또한 에르도안 정권의 프로파간다용으로 억지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되담한 결과물들은 튀르키예의 항공 기술력이 외국 항공 기업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을 상대로 저렴한 튀르키예의 중형 무인기 바이락타르가 활약하며 튀르키예의 항공 기술력이 한국을 뛰어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며 러시아군이 대응 체계를 확립한 현재 한계를 드러낸 바이락타르는 러시아 방공망에 무력하게 격추당하며 정찰 임무만 간신히 수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RC 수준의 무인기를 잘 만들 수 있다고 항공기술의 정점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일일이 반박하기에도 우스운 주장이었죠. 튀르키예의 다음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독재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전투기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TF-X가 알아서 침몰해준 덕분에 KF-21이 완성된다면 독보적인 차세대 전투기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짓 없는 진정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완전한 모습으로 날아오를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